아마테라스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초점에서 검은 화염이 발화하는 기술로 그 대상이 불꽃이라도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술이다. 설정상으로는 대상이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거나 7일간 타오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가면 갈수록 파괴법이 많이 등장해서 그렇지 맞으면 매우 치명적인 기술임에는 변함없다. 다음은 오비토 카무이. 오비토의 카무이는 자신의 신체를 아공간으로 보내는 능력으로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전부를 아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을 빨아들이거나 다시 방출할 수 있다. 즉, 엄청난 공격 기술과 엄청난 회피 기술의 대결이다. 우선 이 대결이 왜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느냐에 관한 것인데, 첫째, 오비토가 아마테라스를 피하지 못하는 듯한 연출이 나왔다. 둘째, 극장판에서 아마테라스를 사용하려는 이타치를 보고 도망간다. 참고로 이때 츠쿠요미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오비토의 대사를 보면 분명 아마테라스를 경계하고 도망갔다. 단, 극장판은 정식 스토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극장판 설정은 오피셜로 보기엔 애매하다. 어쨌든 오비토가 아마테라스를 피하지 못했으니 그냥 아마테라스가 이기는 걸로 종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카무이의 설정과 연출이다. 카카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물체가 신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 닿는 부위를 아공간으로 빠르게 이동시켜서 피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즉, 닿는 부위가 순간적으로 딸깍하고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단순히 재빠르게 호로록 빨아들여서 이동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딸깍해서 투명화가 된다가 아닌 호로록 해서 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신체 부위가 뭔가에 닿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호로록 빨아들이면서 빨아들였다가 내뱉기를 반복한다고 상상하면서 다시 봐보죠. 솔직히 말해서 호로록보다는 딸깍딸깍 순간적으로 투명화가 된다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연출이다. 이게 작중 통과될 때마다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격이 지나가는 장면이다. 이 찰나의 순간에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호로록으로 이동하는 걸로도 보잖아. 다시 호로록 내뱉어서 실체화를 하는 게 가능할까? 어쨌든 카카시가 한 대사는 작가가 적은 것일 테니 공식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심지어는 무의식으로 호로록이 된단다. 그럼 정말 닿는 순간마다 호로록으로 이동한다 치고 무의식적으로도 순식간에 호로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순간 이동인데 어째서 이동하는 동안 일하는 속도 개념이 갑자기 생긴 걸까? 이 장면에서 보면 이동하려 할 때 몸이 실체화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구더욱이 날아오는 속도를 못 이겨서 호로록에 실패한다. 분명 구더욱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눈앞에서 찰나의 순간에 호로록이 가능한 카무이가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구더욱보다 느리게 이동한다.
같은 회차에서 딸깍 느낌의 연출과 호로록 느낌의 연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몸 전체가 사라질 때는 시간이 꽤 걸리는 호로록, 몸의 일부가 사라질 때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호로록. 근데 또 웃기는 건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연출도 나왔다. 이때도 대사 치느라 슬로우로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빠른 공격이었다. 이때 몸이 닿는 부위부터 순서대로 일부분씩 이동한 것 아니냐고 본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더욱이 닿는 부위부터 순서대로 이동하면 됐었다. 이처럼 분명 공식적으로 딸깍과 호로록이 아닌 호로록 원툴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작중 보여주는 연출이 딸깍과 호로록 둘 다 나오는 마당이다. 보는 이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아무튼 카무이에 대한 결론으로 본인의 의견은 딸깍과 호로록 두 가지의 능력이 맞으며 카카시가 잘못 판단했다. 좀 더 정확히는 빠른 호로록과 느린 호로록 두 가지가 있으므로 한 가지 특성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작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다. 카무이의 연출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이게 하는 바람, 설정에 충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아마테라스에 대해 확실히 짚어보자. 아마테라스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리적인 행위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눈에서부터 무언가가 날아가서 불을 붙이는 행위이다. 빈 공간, 즉 허공에 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불씨를 날려보내서 바라보는 대상에게 닿아서 불이 생겨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 나이카게를 향해 아마테라스를 쓰는데 불이 솟아오르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속도로 피한다. 만약 아마테라스가 공간 그 자체에서 불꽃이 생겨나는 형식이고 그 공간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개념이었다면, 나이카게가 좌표를 변경한 순간 불은 나이카게가 서 있었던 그 좌표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공에서 불이 멈춘 것이 아닌 뒤쪽의 사무라이에게 날아갔다. 쉽게 말해서 아마테라스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에 안 보이는 불씨를 재빠르게 날려서 붙인다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날리는 순간 나이카게가 피하면서 뒤쪽을 바라보게 되고, 이곳에 불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뒤쪽에 불이 생겨난 것이다. 이 장면도 자세히 보면 불꽃이 공중에서 타고 있는 것 같지만 뒤쪽에 있는 숲에 불이 날아가서 붙는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도 공중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뒤쪽에 숲에 불이 붙었다.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기 쉽지 않다. 또한 더욱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공중에선 불꽃이 타오르지 못한다.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그 대상에 붙어서 탄다. 예를 들어 마술사의 불꽃 마술도 대상이 닿다면 불꽃이 공중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상대는 물체가 아니라 허공, 즉 빈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꽃이 붙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테라스와 카무이가 붙어보자. 우선 앞서 정리했듯이 오비토의 카무이를 빠른 호로록과 느린 호로록으로 나눴다. 우선 빠른 호로록을 예시로 들어서 이타치가 특정 신체 부위에 불을 붙인다고 가정해보자. 빠른 호로록의 경우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몸이 무언가에 닿기 직전의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서 통과된다. 게다가 아마테라스는 분명히 날아가는 속도라는 한계점이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맞지만 가하라의 모래의 이동 속도보다 느리다. 게다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마테라스는 예고를 하고 공격하는 방식이다. 발사 전에 눈에서 피가 나고 눈을 뜨고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를 알고 있던 라이카게는 사스케가 만화경을 켜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신체를 극한까지 활성화시켜서 피할 준비를 한다.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다. 즉, 공식적으로 빠르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오비토의 딸카 카무이가 라이카게의 이동 속도보다 빠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하라의 모래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결국 이타치가 아마테라스를 발사하는 순간 불꽃이 몸에 닿기 전에 이미 해당 부위가 허상화로 날아가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불꽃은 공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 탔다고 인식하고 그대로 소멸한다. 물론 이타치가 어디 부위를 바라보고 쏠지는 알 수 없는 미지수가 존재한다. 이번엔 느린 호로록으로 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분도 역시 속도의 영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불꽃이 날아오기 전에 오비토가 이동하느냐 아님 불꽃이 먼저 닿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아마테라스는 가하라의 모래보다 느리며 호로록 카무이는 마다라의 원거리 구도옥보다 느리다. 그럼 이제 구도옥과 모래의 속도를 비교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즉, 아마테라스가 구도옥보다 빠르게 날아간다면 실체에 불이 붙고 구도옥보다 느리게 날아간다면 실체에 명중시키지 못한다. 대신 부분 딸카기와는 다르게 신체 전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타치가 어느 곳을 바라보든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간 정리. 빠른 호로록이라면 아마테라스를 못 맞출 확률이 높다. 느린 호로록이라면 속도가 더 빠른 쪽이 유리하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영역이 아직 남아있다. 피하기 전에 이미 오비토의 몸에 아마테라스가 붙었다면 오비토는 과연 이를 파괴할 수 있을까? 여론들을 살펴보면 불이 붙은 신체를 이동시켜서 피한다. 또는 불을 아공간으로 보내버린다.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뉜다. 참고로 단순히 아마테라스와 카무이만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나기 사용 여부는 제외한다. 또한 이 장면에서 오비토가 어떻게 파괴할 수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이자나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순전히 알아서 상상하면 되고, 지금은 카무이를 사용하는 상상을 해보자.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불꽃만 따로 범위 지정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만약 불이 붙은 신체를 제외하고 정확히 불꽃만 잡아낼 수 있다면 신체가 이동하던지 불꽃을 보내던지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꽃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면 사실 놀랍게도 파괴 자체는 가능하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불이 붙은 신체의 일부를 불과 함께 아공간으로 보낸다. 이 공간에서 불꽃은 팔을 태우고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팔의 일부분은 뜯겨 나갔지만
어쨌든 전신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장면은 한 가지 운도 좋았던 게 사실 오비토의 오른쪽 상반신은 새 걸로 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아마테라스를 맞은 오른쪽 팔과 어깨를 잘라내도 숨어있던 하얀 재치가 와서 팔을 다시 줬을 수도 있다. 결론. 불이 이미 붙었어도 이전하기 없이 카무이만으로 충분히 파괴가 가능하다. 최종 정리. 아마테라스 대 카무이. 카무이 승.